그런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상향여가가 뭡니까? 노후된 지역,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등등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주택단지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싹 다 헐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산층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 서울로 치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십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중산층이 들어오면요, 결국은 그쪽에 원래 살고 있었던 빌라, 다세대, 다가구에서 살고 있었던 저소득층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멀리 밀려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향여가가 있으면요 반대로 하향여가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점점 나이가 들고 드는데 재건축하고 싶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재건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쪽에 전세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대치음마 같은 경우 강남의 특수한 그런 재건축 최고의 학군지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가 올라가죠. 근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진단이라는 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수리 덜하고요, 도색도 덜하고 아파트 흉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배관도 녹슬고 이런저런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전세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향여가입니다. 작년에는 아파트가 있어서 잘 사는 부촌처럼 보였지만요, 그 아파트가 수리가 전혀 안 되면서 마치 녹슬고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것들 탈바꿈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다시 소득이 낮은 층들이 밀려서 들어가더라. 이게 바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순환 사이클이 도는 그런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당연한 거죠. 오래된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저소득층이 밀려나갑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그런 과정들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요. 그런데 서울이 전체 다 새 아파트로만 구성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되지가 않습니다. 서울 전체가 새 아파트로 된다? 재건축 한번 하려면요, 재개발 한번 하려면 10년 걸려요. 그러면 1순위부터 10순위,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있다면 그게 진행되면은 어떤 아파트는요 30년이 되고 어떤 아파트는요 40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기사가 서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다 내쫓긴다, 이거는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이 했던 그런 행태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도시 정비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 재생 사업이라서 그냥 아파트가 아파트나에 더 이상 지어질 수 없도록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꽁꽁 묶어버리고요.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오래된 노후 주택 지역에 벽화 그리고 벽화에 그 나무랑 새를 그리면은 거기가 살기 좋아집니까? 간판 정비하면은 살기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는요, 재건축이든 재개발든 빠르게 진행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노후도시특별법 이게 없어가지고 타이밍을 놓친다 그러면 나이가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갈 거란 거예요, 아파트들이요. 그러면 글로벌 도시 서울이 상향여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여가가 되는 겁니다. 하향여가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심이 상향여가가 아니라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게 주기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하향여가가 된다? 뉴욕 지하철 아시죠? 뉴욕 지하철 어떻습니까? 뉴욕에 슬럼가 있어 없어요? 슬럼가 있다니까요. 지하철 어때요? 엉망진창입니다. 사람들 지하철 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무법지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요 알아서 됩니다. 돈이 벌리는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아파트 지어서 답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서민 주거층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도 돈이 몰리는 겁니다. 꼭 아파트가 정답이 아니란 거예요. 자, 병욱, 김병욱, 재건축 1+1 입주권 중과세 폐지, 주택수 제외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사람은요, 재개발 구역에 5평짜리 7평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개발 구역 내 매우 큰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15억짜리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8사타의 분양가가 예를 들어 시세가 6억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싸겠죠. 일단 일반 분양가를 하고 6억이다, 6억으로 받는다.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조합이 과연 제대로 금액을 책정해서 시세만큼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1+1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84타입과 59타입을 줘서 충당해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그러나 그런 1+1도 싫어하는 케이스 있죠. 왜? 지방은 크게 상관없는데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시가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럼 1+1으로 원주민인데 1+1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종부세 두들겨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1+1 활성화 및 중과세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 분당구 의리입니다. 분당이에요. 분당이 뭘 해요? 여러분, 분당이 뭐 합니까? 노후도시특별법 용적률 올려줘가지고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죠. 거기 의원이라고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선거 2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 발의한 뭘까요? 당연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그 지역구에서 가장 가려워하는 그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이분을 뭐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요 당연하던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성남 분당구 을에서 어떤 누가 국회의원 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평상시에 잘해라. 평상시에 좀 잘해서 국민들이 제발 선거에만 목매어서 양분화가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보시면은 1+1 정책 참여자의 2주택 종부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조특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을 늘어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산정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정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최소 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 6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도록 한다. 1+1 입주권 보유자의 혜택을 제공해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 그는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결과적으로 일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본인이 일기 신도시 국회의원인 거 본인은 너무 속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